안녕하십니까, 권무찬입니다. 이번 시간 첫 과목으로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공부할 때에 놓치지 마시고, 양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그 내용만이라도 충실하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위주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1장을 보니까요, 직업상담의 기초가 나오죠. 여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0, 1, 요거는 이제 거의 1절 이렇게 표현할게요. 1절 직업상담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직업상담학인데 직업상담이 뭔지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럼 먼저요, 직업상담을 알려면은요, 먼저 진로가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이냐, 진로와 직업을 알아야 진로에 관한 상담이 진로 상담이고 직업에 관한 상담이 직업 상담이다. 그래서 1. 진로, 2. 직업, 3. 진로 상담, 쌍가루 4번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직업 상담,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제가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요, 책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진로와 직업의 차이점을 우리가 쉽게 알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부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죠? 태어나자마자, 너 앞으로 뭐 될래? 애가 이제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 그죠? 그 금방 태어난 아이한테 진로와 직업을 논할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 컸을 때, 언제입니까? 어린이집 들어갈 때, 또는 유치원 들어갈 때, 그죠? 유치원 갈 것인가 말 것이냐? 유치원 가더라도 사립 갈 것이냐? 아니면 동네에 유치원 갈 것이냐? 하면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는 다 의무교육 가야 되겠죠. 사립초 갈 것이냐, 그냥 일반 학교 갈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진로 상담이 나오는 겁니다. 직업 상담은 아니죠. 어린아이한테 너 직장 잡을 거야 말 거야, 그런 상담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냐, 어린아이부터, 그죠? 아동부터죠. 어린아이. 다른 말하면 아동. 그죠? 아동부터 언제까지? 70세 이후, 직장 다니다 은퇴하고, 은퇴한 이후 70세 이후, 그죠? 70세 이후, 그죠? 한마디로 은퇴한 70세 이후,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자, 전생에, 일생을 거쳐서, 전생에, 또는 일생입니다. 일생. 자,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로예요.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진로에 관하여 상담하는 것이 바로 진로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진로, 일생을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다, 그 얘기죠. 먼저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직업은 언제부터냐? 그죠? 어린아이한테 너 일할 거야 말 거야 묻지 않는다 그랬죠.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자, 우리는 언제부터냐?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알아보는 겁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생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나 중학생이에요. 원래는 일할 수 없습니다. 왜? 생산 가능 인구 나이보다 적어요. 근데 부모가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방금 얘기한 세부적 사항은 노동관계 복귀 가서 근로기준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때 어느 정도 만 15세 이상 인구 나이가 되는 요때부터 이제 직업을 가질 것이냐, 고등학교를 들어갈 것이냐,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것이냐, 취업할 것이냐, 어느 정도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죠. 여기까지. 여기서 직업생활 준비기죠. 여기가 직업생활 준비기, 그죠? 요때 준비합니다. 준비. 요때부터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직업이고요. 직업이고 그에 관한 상담을 한다면 이때는 직업 상담이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일생을 거쳐가는 것은 진로. 직업을 선택하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직업. 그러니까 진로가 더 폭넓은 관점이죠. 나오잖아요. 진로는 직업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이 얘기죠. 또 하나, 진로는 직무,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용어 정의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 편 아니지만 어쩌다가 나옵니다. 항상 제가 직접 만든 문제집이 있습니다. 꼭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은 나오잖아요. 먼저 직업은요,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어떤 특수한 일을 지칭하는 건데, 언제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직업생활 준비해서, 여기, 직업생활 준비해서, 그죠? 은퇴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직업이지, 요거를 또 이게 진로로 이렇게 바꿔내면 틀립니다. 그래서 직업이 생활 유지이지 진로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직무가 뭐냐? 직무가 뭐냐?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의 체계 내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단을 의미한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도 직무이죠. 요걸로 또 직무 대신에 요것도 직업으로 싹 바꿔냅니다. 요걸 이렇게 바꿔내요. 직업 바꿔내면 아닙니다. 요 앞 내용은 직무의 내용이지 직업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진로의 개념, 직업의 개념, 직무의 개념, 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를 공부하면은, 그죠? 일생을 거치죠. 그에 관한 상담이 뭐라고요? 진로 상담이다. 그래서 일생을 거쳐. 그 말이 뭡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활동, 상담 활동을 말하며, 나오죠? 여기 어린아이부터 언제까지?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진로 상담이지 직업 상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있는데, 시험에 주요 원리를 물어볼 때 요 네 가지가 1, 2, 3, 4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사지선다형입니다. 4개가 나오는데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요, 자, 4개 중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읽지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로 상담은 세 번째죠.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라. 왜 그럴까요? 상담은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A 사람한테 했던 상담을 B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한다. 말이 안 되죠. 다 달라요.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 다 달라. 그 말은 곧 차별적이다. 그 말이죠. 요 차별적이라는 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집단적인, 아닙니다. 차별적인 진단,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그래서 요거를 차별적을 다른 말로 바꿔냅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네 번째, 그죠? 직업 상담은 도대체가 뭐냐?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것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나오죠? 여기 직업 선택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직업생활하고 은퇴기 등에 제공되는 상담으로 뭘 포함해요? 산업상담도 포함된다. 아시겠죠? 산업상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직업상담보다 더 좁은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산업상담이란 직업상담보다 좁은 영역의 산업상담은 하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요. 여기 보시면, 자. 그렇죠. 진로 이만큼이죠.
직업은 이만큼이죠. 이 속에 안에, 안에 여기에 산업 상담이 포함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산업 상담이 요거라면 요걸 포함하는 것이 직업 상담, 더 큰 것이 진로 상담이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상담이 포함한다.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처음 받아요. 가장 먼저 탐색해야 될 게 뭐냐 한다면 요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 수준.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 처음 받아왔어요. 바로 자기 인식 수준. 그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직업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해서 나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직업 상담 백날 한번 하냐고요. 의미 없습니다. 나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한다면 거기서도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자기 인식 수준을 먼저 탐색한 이후에 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진로 지도다. 그 다음에 직업 지도이다. 진로 수준이다. 요 세 가지 읽지 않을게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읽어주시고, 가끔 시험에 나오면 지문 뜨는데, 요거는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산업 상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죠? 예. 직업 상담보다 더 좁은, 더 작은 영역의 산업 상담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냐? 산업이니까 뭡니까?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작업자를 통해 하는 겁니다. 현재 작업자. 아시겠죠?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산업 상담이다. 그렇게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라포다, 라포. 라포는 요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의미가 없고요. 설령 나온다 그래도 뭐 틀릴 이유도 없습니다. 라포가 뭐냐? 친근감. 자, 제가 상담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온 사람은 뭐라 불러요? 내담자. 뭐라고요? 내담자. 내가 이제 상담자면 상담하는 상담자.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 요거죠. 내담자지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 남자가 아니라 내담자. 상담자 대 내담자의 뭡니까? 친근감. 친근감이 일단은 형성이 돼야 그 이후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라포다. 라포 형성이다. 나오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이 바로 뭐라고요? 라포라고 한다 정도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직업 상담을 하는 그 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 예. 가능한 한 저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시험 위주 강의입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고, 어떻게 틀리게 하고 내가 설명 다 할 겁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만 읽어주면서 줄 긋고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틀리게 하고, 어떤 책에 없는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정답 추리하냐. 거기까지 내가 다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안 쓰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잘 메모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 뭐냐? 왜 하냐? 그 목적이 뭐냐? 먼저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다. 이거 외우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바른 내담자가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고요. 내담자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른 말로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증진시킨다.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준다.
내 남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상담해보니까 몰랐던 게 너무나 많아. 그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준다. 내 남자의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이거죠.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시킨다. 수동적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수동적으로 바꾸는데 수동적은 아닙니다. 능동적이죠. 시키는 대로 하고 하자는 대로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준다. 그 뜻이죠. 아시겠죠? 여기 수동적이 아니다. 자, 어떻습니까? 양이 많아 보여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용어들을 틀리게 하느냐? 다음 중 직업 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예.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니죠. 그죠? 물론, 실질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진짜 상담 능력이 향상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틀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남자가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높은 임금, 고소득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남자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설령 고소득이 아닐지라도 저는요 월급은 적지만 난 내 적성이 이런 직업이 맞아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또 내 남자 자신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것이지 연봉 많은 것을 도와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 또 상담자가 내 남자 직업을 골라주기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항상 강조합니다. 상담자는 내 남자의 성격과 적성과 여러 가지 능력과 아시겠죠? 여러 가지 흥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 남자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는 무조건 내 남자 자신입니다. 상담자가 골라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또 하나. 자, 5번에 보시면은요. 내 남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왜?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처음 듣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도와줘요. 근데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개척하게 해준다. 해도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렇게 틀리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만 알아도 좋지만 방금 제가 틀리게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더 쉽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요. 직업 상담의 목적을 기지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지버스의 예, 처, 결,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예, 처, 결, 기지버스, 기지버스야! 목적 달성해서 안 했어. 빨리 해.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 제가요, 앞으로 지금 맛배기입니다만은 앞자를 따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원래는요, 앞자, 서두 한 자씩 따가지고 외우는 것은 원래는요,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아니지만 자격증 따기 위한 것은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려워도 시험장 가서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처결. 기지버스, 예, 처결. 예스! 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언과 발달은 뭐냐? 이걸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예언과 발달. 여기 예언과, 발달, 요거요. 미래 행동을 예언도 하고, 그 전세에 걸쳐가지고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데 진로를 발달시키도록 촉구한다. 이 뜻이고요. 처치와 자극입니다. 처치와 자극. 내 남자의 어떤 직업 문제를 처치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처치란 뭐냐? 좀 약간 좀 강한 발음이죠. 그죠? 강한 단어입니다. 아직 처치에 착착. 그런 처치가 아니라 처리한다. 즉, 얘는요, 처치는 바로 처리한다. 이 뜻이고, 처리는요, 다른 말로 해결 지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해결 지원한다. 내 남자의 문제를, 지금 문제를 처치하고, 즉, 처리하고, 아니면은 해결 지원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이다. 결함, 즉,
내담자의 결함, 뭐 단점 이런 것들입니다. 단점. 결함보다는 그의 장점인 유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단점도 인정하지만 결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의 장점, 유능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한다.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리하시고요. 4번 직업상담의 필요성은 여러분 참고해서 읽어주시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읽는데 1분도 안 걸리죠? 읽어주시고요. 5번째,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의 뜻이 뭐냐, 의의가 뭐냐, 동그라미 1번, 2번, 그 다음에 3번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읽어주시고 자,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나오는 것도 하자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 한 권 두께가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지만 이걸 이제 5분의 1씩 나누어진 것이 5개 과목을 정리한 겁니다. 원래는요, 이 정도 두께짜리가 5권이면 이 정도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제가 20몇 년 동안 이 강의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 100% 다가 아니라 80%에서 90% 제가 알아요. 그것만 정리해서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핵심 요약 정리해놨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강의하다 보면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줄여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해주시고. 자, 그런데 이것도 이 중에서도 자, 읽어봐라, 그냥 뭐 대충 봐라 하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복습할 때 읽어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줘야 그 다음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될 겁니다. 그러면 자, 합니다. 요거요. 목표 설정의 특징인데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목표. 자, 직업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너 앞으로 뭐 될래? 나 선생님 될래요. 가능하잖아요. 나 달나라 우주인 될래요. 뭔가 조금 좀 애매해. 나 대통령 될래요. 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것도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선생님 된다. 구체적이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아,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예. 사범대 가서 예, 가면 된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아니에요. 상담자가 바라면 뭐해? 나를 찾아온 내담자, 내담자 너가 바라야죠. 이걸 또 상담자가라고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문제가.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상담할 때 상담자의 능력이 돼야 돼요. 야, 그건 내 능력 밖이다. 그러면 상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상담자가 no, 아니에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안의 내용들은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읽지 않을게. 하지만 이 중에서요, 요거 딱 2번 정도는요, 여기 내용이 많잖아요. 요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1, 3, 4는 쉬우니까. 2번, 실현 가능한 목표는 내담자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 에너지, 능력, 자원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현 가능한 목표는 내담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먼저 뭐라고요? 통제할 수가 있는지, 이거 중요해요. 여기 바로 상황 통제예요. 통제할 수 있는지, 이거 상황 통제입니다. 첫 번째, 상황 통제. 상황 통제라고 하고요. 할 수 있는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방해 요소. 줄이면 요소입니다.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목표 성취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당연하죠. 성취 계획이에요. 성취 계획. 상황
통제, 방해, 요소, 성취, 계획, 요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여기 1번. 요 두 번째, 여기 2번. 요거 3번. 세 가지입니다. 있는지, 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목표들은 실현 가능해 하지만, 맞잖아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가능성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게 뭐라고요? 상황 통제할 수 있는지,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계획은 성취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요 세 가지 알아주시고, 요거 세 개 왜 다른 게 나온다면 그건 틀리겠죠. 요것이 바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자, 직업 상담의 과정이 나옵니다. 과정. 순서예요, 순서. 어쩌면 순서인데, 요 딱 보시면, 먼저, 다음 종은 직업 상담의 과정, 과정, 순서가 옳은 것을 골라라. 나옵니다. 그쵸? 첫 번째는 서로 간에 너랑 나랑 관계 형성돼야 됩니다. 내용은 내가 말로 할게요. 읽어보세요, 복습할 때. 관계 형성되면, 이게 뭡니까? 라포가 형성이 되면, 자, 친근감이 형성되면, 자,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상담을 해볼까? 두 번째, 진단 및 측정한다. 진단합니다. 뭘로 진단해요? 의사라면은 청진기 가지고 하겠지만, 상담자는 뭘로 하죠? 심리검사죠. 그죠? 예. 심리검사로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결과, 심리 결과에 관한 측정을 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진단 결과, 심리검사 결과, 측정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직업 정보들이 필요하죠. 내담자가 모르니까 상담자가 직업 정보를 가지겠죠? 예.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내담자 보고 먼저 직업 정보 어떤 것인지 한번 너도 한번 찾아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올바른 결정, 의사결정,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담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지물도 부여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개입이에요, 개입. 개입 또는 중재. 같은 말입니다. 개입 또는 중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 모든 일들은요, 항상 마지막에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가. 그래야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그죠? 예.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다음에 할 때 또 많이 도움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내용은 제가 쉬워요. 이해하면 돼요. 또 내용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순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죠? 바로 과정입니다. 관진목 개평. 아시겠죠? 진목 개평. 이건 외워야 돼요. 관진목 개평.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또는 중재. 평가. 관진목 개평. 다 같이 시작. 관진목 개평. 따라하세요. 한 번 더. 시작. 관진목 개평. 인터넷 보면서 내가 안 볼 줄 알죠? 다시 한 번. 시작. 관진목 개평.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잘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안 해.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인 과정을 알아야 요거를 응용한 것이 뭐냐? 요거. 요렇게 나오고 약간 변형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봐요. 이게 뭐요?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관진목 개평. 요거는 이제 여기 내용이고. 자, 요 봐요. 관계 형성과 구조화는요,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관계 형성할 때 같이 합니다. 구조화가 뭐냐? 상담 계획 설정하고, 상담 방법, 상담 비용, 상담 계획. 그죠? 앞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화예요. 그러니까 구조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일단은요, 앞에 관자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죠. 관계 형성과 구조화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측정. 봤어요? 관인데 진단을 빼버리고 측정만 딱 낸 겁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어차피 측정도 2단계잖아요. 여기 측정, 목표 설정,
나오죠? 개입을 싹 빼버리고 중재를 딱 집어넣어서 중재. 평가. 그러니까 관진목 개평을 알고 있어야 진단 대신에 측정으로, 개입 대신에 중재로 바꿔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더 넓은 개념인 진로 상담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직업 상담 개념보다 조금 더 길 뿐이에요. 왜? 좀 폭넓으니까. 여기 관계 및 문제평가. 문제평가도 상담 초기 합니다. 일단은 모르면 그냥 관진, 관자가 앞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관계수립 및 문제평가. 문제평가가 뭐냐? 내 남자가 처음 나를 찾아올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의 설정. 나오죠? 그러니까 진단 및 측정을 건너뛴 겁니다. 바로 일로 이래 간 거예요. 왜? 문제평가. 진단 및 측정을 문제평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 목표 설정 나오죠? 상담 목표의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요거잖아요, 이거요. 길게. 그 다음 평가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훈습, 종결. 아시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의 과정, 여기 원래 원칙대로 약간 병낸 거. 그 다음에 진로 상담 과정까지. 시험 다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걸 좀 꼭 병행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까지 할게요. 그러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중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틀린 것, 아닌 것, 옳은 것. 그래서 총 10가지인데, 그죠? 예.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10개 다 해야 됩니다. 몇 개? 10개 다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서,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들 몇 개만 골라볼게요. 일단은요. 자, 1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당연하죠. 성숙도가 낮은 사람한테 남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하고 또 뭡니까? 요게 포인트죠.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왜? 직업 상담의 원리니까 어떠한 직업이 이 내담자에게 어울리지? 성격에? 질도, 그 다음에 적성에, 흥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는 거라는 것 알아두세요. 요거를요,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고 하면 틀립니다.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 두는 것이지, 현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시고, 3번도 읽어줘요. 전부 나옵니다. 단지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죠. 마찬가지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결정은 곧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한다. 그 뜻이에요.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담이 포함된다. 왜?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내 의사를 결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의사결정이 포함 안 돼? 결정 못 해? 선택 못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까지 2번, 3번 꼭 읽어주시고요. 5, 6, 7, 8, 9 읽어주세요. 자, 10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직업 상담에 초점을 두고 직업에 관한 지도이지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일반 상담이죠. 아시겠죠? 반대로 바로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거는 일반 상담이고 어디까지나 직업이니까 직업에 관한 지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1, 4, 10을 정확히 알고 나머지 2, 3하고 5, 6, 7, 8, 9는 읽어보시고 그냥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루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자 커피 한잔 하세요. 좀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